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연사 초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한국 와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각 업계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였었는데요. 오늘 그 목적에 딱 적합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한국,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용표 소장님이시고요. 특히 이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베테랑 전문가이시면서 또한 그 밖에도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그 한국 지금 현재 굉장히 또 이런저런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더불어 저희 미국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들으면 좋은 그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용표라고 합니다.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이라는 책과 그래서 부동산 사야 하나요? 라는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한국 부동산은 좀 알겠는데요. 변호사님이 잘 알고 계신 그 미국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를 불러주시되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좋은 기회로 삼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이 사안에 대해서 전 사실 외부인이다 보니까 지난 미국에서 한국에 온 게 이제 거의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그 직전부터 굉장히 좀 부동산 뉴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으로까지 다뤄졌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 일단 듣고 싶었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 20번 넘게 이러저러한 대책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목표가 실현이 잘 되지 않고 집값 안정이라는 그런 목표 달성이 자꾸 실패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더욱더 강력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고 이와 반면에 그 시장에서는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의 상황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소득세 이 3단계에 걸쳐서 모든 세금, 세율을 다 올려서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래도 안 팔 거야 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래도 안 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 값이 내려가야 되는 게 어떤 정부의 예상인데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전세는 실제 그 아파트가 가진 주거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하는 거랑 전세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 가격마저도 그 대책에 의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 정책으로 인해 빚어지는 뭐 기대치 않았던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막 있고 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저기 어디 유럽 미국은 없어요. 동유럽 어디에 있는 거 빼고는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높은 분들은 전세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제도고 이제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게 옳은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큰 뜻은 알겠는데 그거를 당장 시행해 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제도가 변하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 부작용이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럼 나라에서 임대료를 정해주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를 정해준다고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지자체장이 표준 임대료라는 걸 정해서 그러면은 중산층이면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선의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효과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 이렇게 막 죽순으로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내지는 뭐 그런 게
되는 상황이겠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정책이 발표가 되면 예. 이익을 얻는 쪽이 있고 이익을 잃는 쪽이 있어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예. 최근의 상황은 집이 있는 사람 또는 집이 없는 사람 모두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갑자기 급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럼 미국엔 전세가 왜 없나요? 그러니까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뭐 이렇게 취사 선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같은 데는 야 한국에 전세가 있대더라 라고 해서 야, 우리도 전세 이렇게 드리면 될 것도 같은데 혹시 법으로 전세는 뭐 안 되게 돼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예.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법이 있어서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굳이 어떤 게 원인과 결과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상황을 반영하는 걸로 놓고 보면 그 얘기는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세라는 게 가능했었던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의 상황은 고금리였었다라는 거. 그러니 그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디포짓을 하면 그만큼의 그 수익이라는 게 확정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그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그 갭 투자,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투자 방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독특한 제도로 자리 잡았던 거 아닌가 싶고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한국에?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면은 해외 이민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회의나 환배를 느끼지 이민을 되게 결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임계치라고 하는 한계선에 다다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민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해외 이주하려면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그런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한국에서 해외 이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겠으나 거기서 또 특정해서 미국에서 왔으니까 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린다면 괜찮은 투자 옵션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놓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건 2000년 후반 그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모든 그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지역차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뭐 반 이상, 60%가 하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면 반에 인기 많은 그런 지역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뭐 얼바인이다, 뭐 뉴폴 비치다,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그 전 고점이라고 하나요? 그걸 다 회복하고 슉슉슉 올라갔었고요. 뭐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봐도 어떤 사람들은, 뭐 혹자들은 한풀 꺾였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민자의 나라로서 또 특히 이런 아시아권에서 한국을 포함한 그런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유입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몰려드는 그런 요인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좋은 환경들로 인해서 괜찮은 투자처 또는 투자 물건의 대상으로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에이전트를 만나야, 그리고 집을 보러 가야 매매가 되고 그럴 텐데 우리는 지금 언택트, 지금 뭐 그런 것들 다 안 하고 집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별로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렇죠. 무슨 어떤 마켓 프라이싱을 놓고 보면 그렇게 뭐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꼭 미국에서 와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뭐 교통이 편리한가, 아니면 여기 학군이 좋은가, 몇 가지 이렇게 기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 사람들도 집값을 정하고 이렇게 흥정을 할 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이렇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역시 뭐가 먼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의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좋은 학교, 뭐 환경, 안전도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얼반이라고 하는 네. 도시는 CNN이나 이런 그 주 메이저 언론사에서 매년 네. 전국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랭킹을 매겨요. 근데 그 중에 항상 뭐 탑 5 안에 들어요. 어떤 거주지로서의 매력도 그리고 어떤 투자처로서의 매력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게 원인과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발표하는 자료에서 항상 수위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매력의 이유이기도 할 텐데 교육 수준이 뭐 충분히 높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들에 비해서 안전도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뭐 학군 교육 수준이라는 게 같은 얘기지만 뭐 좋은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대한 것도 다른 데들보다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쨌거나 이민을 온 1세대의 그 정착 이민자들이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정말 나를 환영하는 그런 문화냐 아니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 이민자들의 커뮤니티가 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기후, 캘리포니아 하면 또 기후가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을에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정말 좋은 날씨였었어요. 1년에 며칠 없는 그런 날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서 이번에 출장은 정말 내가 운이 좋았다. 왜냐면 정말 좋은 날씨에서 너무너무 누릴 수 없는 기회인데 예. 했다라고 하고 LA 공항에 딱 떨어지는데 여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캘리포니아의 세금이 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어떤 그 물가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와 같은 프리미엄, 이거 선샤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